그래도 이제 생리 예정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게, 관계했을 때 이제 들어온 정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가 지나서 이제 오래 좀 생존을 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여성의 몸 안에서 관계 이후에 2주 정도 지났을 때 음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고. 번외로 양성이 나오면 남편이나 남자친구 바로 전화하는 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임신 반응 테스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임태기 양성, 산부인과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선생님? 그렇죠. 임태기 양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 임신 보통 감별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그렇게 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착상의 아주 극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임태기는 임신이면 왜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착상이 진행이 되면서 배아에서 분비하는 HCG라는 호르몬이 있죠. 그게 몸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게 소변 검사로도 나오고, 사실은 소변 검사 하기 전에 피 검사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적정 시기에 따라서 어디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소변 임신 테스트는 선생님 그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는 있잖아요. 언제 검사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제 임신을 막 기다리시는 분하고 또 이제 뭐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분하고 좀 차이는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마지막 관계하고 2주 정도 뒤부터 소변 임신 테스트기에서 보통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신다라는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 예정일에서 뭐 한 2, 3일 정도 안 한다 하면 그때 그냥 임신 테스트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생리 주기 좀 초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2주 뒤에 검사해서 음성이면 임신 아니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될까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생리 예정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게, 관계했을 때 이제 들어온 정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가 지나서 이제 오래 좀 생존을 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여성의 몸 안에서 관계 이후에 2주 정도 지났을 때 음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고, 생리가 시작하는 것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생리 예정일이 지났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더 해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또 외래에서 말씀하실 때 매직 아이라고 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임태기가 두 줄이 양성 임신인 거죠, 선생님? 맞아요. 또 한 줄이 되게 흐리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네.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조금 아침 일찍 첫 소변으로 하셨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좀 방치를 하시진 않으셨는지 여쭤봐요. 너무 오래 방치를 했을 때는 그게 비임신인데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간을 잘 지켜서 했는데 약간 흐릿하게 두 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임신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극초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변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얼리 임신 테스트기냐 아니면 일반적인 임신 테스트기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얼리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범위를 이제 보통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임신 테스트기는 한 25에서 40 정도의 범위에서 좀 잡아낸다라고 알려져 있죠. 약간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임신이 조금 수치가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외로 양성이 나오면 남편이나 남자친구 바로 전화하는 거 좋을까요? 이게 혼돈의 카오스가 돼버리죠. 이제 뭐 물론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사실 임신 극초기 상태에서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사실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초음파로 아기 집 확인하고 아기 심박수 정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물론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조금 두셨다가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게, 양성이 나오면 우선은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언제쯤 알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친정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시댁에도 알렸는데 이게 나중에 유산이 되거나 그러면 되게 그거만큼 트라우마가 없거든요. 사실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수치가 나오면 사실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다, 이제 나는 이제 분만까지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초기에는 굉장히 크게 변수가 있습니다. 수치만 올랐다가 초음파 확인을 하기 전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로 아기집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제 심장 박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약간 이런 시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저는 심박동 확인하고 한 아기 크기가 한 1cm 정도 될 때까지는 조금 기쁜 소식을 조금 이제 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한 8주 정도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8주 정도 되면 거의 한 95%? 심장 뛰면 교과서에서 한 95% 분만까지 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죠. 전 생리가 불규칙한데요?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신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임태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선생님? 생리가 불규칙하다라는 거는 내가 배란이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임신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혹시나 긴 시간 동안 약간 묻어나는 출혈이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양이 많은 어떤 정도의 출혈이 있으면서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있다 하면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이제 소변 검사나 이런 부분들, 피 검사 같이 해보셔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전에 사실 뭐 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차례 겪으셨던 분들은 소변 임신 테스트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이 나온다 하면 혹시나 태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류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추후 임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돼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요, 양성이 되면요, 친정어머니들은 그러죠. 아, 그거 뭐 바로 병원 갈 필요 없어. 좀 있다가, 그래서 뭐 열흘 있다 병원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가야 되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너무 일찍 오셔버리면 사실 초음파로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확인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초조하게 막 이렇게 확인하자마자 반드시 바로 와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찍 오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은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이면 좀 빨리 오셔야 되고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전에 유산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뭔가 그 이전 유산의 어떤 원인이 좀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관련 검사라든지 아니면 혈전성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임신 초기부터 보충해야 되는 약이나 수액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늦추지 말고 바로 임신 테스트기 확인하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잖아요. 2주 뒤에 양성이 나오면 병원을 바로 가도 되겠죠? 원래 규칙적인 분들은. 그렇죠. 초음파로 보이니까. 내가 언제 검사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생애 첫 소변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갈까요, 선생님? 나이가 젊으시고 그렇다 하면 사실 너무 막 이렇게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는 첫 임신 테스트기 그냥 이렇게 진하게 두 줄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초음파로 애기짐이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이고요. 확인하기 전부터 물론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엽산의 경우에 기형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시도하실 때부터 조금 늦었다라고 하면 임신 테스트기 확인한 그때부터는 최소한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난임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 양성 나오면 바로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산력이 있었어요. 예전에 좀 아픔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바로 가라고 하는데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선생님?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치가 조금 이제 베타 HCG라는 그 수치가 좀 아쉽다던가 이러면 좀 보조요법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내막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황체기 보강요법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임신 수치가 일단은 잘 오르는지 저 같으면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오시라 말씀드립니다. 꽤 많은 병원이 또 당일에 검사가 나오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당일 검사는요, 한 5에서 10%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00대 2000 이상 넘어가면 오차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지만 임신을 놓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성이면 당일 검사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병원 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서 한 15분 20분 만에 검사가 나오는지 물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약간 다음 날에 나오는 병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낭성도 많잖아요.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바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이제 언제 임신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조금 시일이 경과한 이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주수를 보기 위해서 그런 주수는 아기집의 크기나 아기의 크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초음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년에 한 두세 분 보는데요. 그렇게 오셔서 봤을 때 한 12주, 13주 넘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평소와 다르다 느낌이,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난임병원이니까 시험관 아기 하는 분들은 테스트기를 좀 일찍 할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에. 맞아요. 매일 하시죠. 네, 막 점점 진해진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연해진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저희 이식하고 물론 며칠 이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지막 주사를 놓고 나서 보통 한 9에서 10일 정도 있다가부터 어느 정도 약간 신빙성 있게 이제 좀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일찍 이제 그런 테스트기를 하실 것 같으면 한 그 정도쯤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약간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막판에 나오는 경우도 사실 드물게는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제 그 난임병원에서 권장받은 날짜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끔은 좀 일찍 검사를 하셔서 난자치치일부터 한 10일 정도 지나서 검사해서 양성 나오시고 또 참았다가 오셔가지고 느긋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양성 나왔다고 그러면서 다 피 검사 확인하러 왔다고. 그분들이 제일 반갑기도 해요. 맞아요. 35세 이상 산모가 많아졌잖아요. 초산이 33세니까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럼 35세 이상은 병원을 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오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조금 더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황체기 보강요법이라든지 적절한 면역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찍부터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임신 테스트기 확인하면 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 임신과 더불어서 이전에 유산력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고령 임신 관련 클리닉을 바로 연계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35세를 괜히 지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때부터는 출산에 대한 능력도 약간 바뀌어요.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35세 이상의 경우에 양성이 나오면 병원 가서 바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0도 이상.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겨울철에 전기장판 얼마큼 써도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40도 이상의 고온은 피하자. 한여름에 나가면 안 되겠네요.